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뜻에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시정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주요 안건은 동의안 등 일반 안건 2건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 로컬푸드 직매장 모연점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바이오 농정 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바이오 농정 국장 김영수입니다. 네, 존경하는 김충룡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바이오 농정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안번호 제662로 익산시 로컬 푸드 직매장 무연동 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익산 로컬 푸드 직매장 무연점의 위탁 기간이 2024년 8월 22일로 만료됨에 따라 로컬 푸드 활성화와 직매장 운영 효율화를 위해 로컬푸드 운영 역량을 갖추고 로컬푸드 기반 확대와 생산,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는 먹거리 정책을 연계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하여 직매장 운영을 맡겨 익산 로컬푸드 발전을 견인하고자 익산시 사무위탁조례 제7조 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5, 재단법인 익산 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제4조 및 제16조,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익산 로컬푸드 직매장 모연동의 운영 및 유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익산 로컬푸드 직매장 모연동 위탁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사무 범위는 로컬푸드 직매장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 수입 지출 관리, 시설 장비의 유지 보수, 생산 농가 조직화, 교육 및 기획 생산 계획 수립, 소비자 체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 그 밖에 모연동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 대상 시설은 익산시 선화로 1길 57-6에 위치한 익산시 다이로움 로컬푸드 직매장 모연점으로 3층 건물이며 연면적 998.72제곱미터로 1층은 직매장과 소분실, 안전성 검사실, 농산물 저온 저장고와 2층엔 사무실, 로컬 카페와 공유주방, 회의실이 3층엔 사무실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제7조에 따라 2024년 8월 23일부터 2027년 8월 22일까지 3년으로 정하였습니다. 위탁 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19조 5의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에 따라 재단법인 익산 푸드통합지원센터에 위탁하고자 하며 재단법인 익산 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제16조에 따라 무상 사용으로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익산 로컬푸드 직매장의 경쟁력 있는 성장과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선의의 경쟁 구도를 갖추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지역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합니다. 익산시 사무위탁조례 제5조에 따라 부서 적정성 검토 결과와 재단법인 익산 푸드통합지원센터 위탁기간 성적평가 점수 91.67점에 따라 위탁 운영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모연동의 위탁 경과를 살펴보면 첫 개장이 21년 9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약 3년간 재단법인 익산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수탁자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 익산 로컬푸드 직매장 모연동을 운영해 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4년 7월 익산 로컬푸드 직매장 모연점에 대한 위탁관리 계약 체결 및 공중을 거쳐 2024년 8월부터 재단법인 익산 푸드통합지원센터를 통합
통해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법령 등을 첨부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661호 익산 로컬푸드 직매장 무연점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위탁 동의안에 대한 필요성입니다. 익산시 다유로운 로컬푸드 직매장 무연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익산시 푸드플랜 총괄 실행 조직인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에 관리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1항 및 익산시 사무 위탁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타당성입니다. 법 제27조 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은 제6조 위탁 계획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익산 로컬푸드 직매장 무연점 위탁 동의안은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위탁 개시 전에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익산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한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의 설립 취지 등을 고려해 볼 때 익산 로컬푸드 직매장 무연점의 위탁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거예요? 국장님 나오세요. 국장님이실 거예요? 자, 국장님, 익산 로컬푸드 직매점 무연점이 지금 그 위탁 동의 기간이 종료가 됨에 따라서 네네. 3년을 법상 그것도 우리 조례상 연장을 하겠다. 지금 동의를 요청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래 우리 그 로컬푸드 직매장 설립 목적이 뭐예요? 지역 농산물을 자, 지역 농산물을 소비를 하고 소비를 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하고 네, 그렇습니다. 또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출발한 짧게 답변하세요. 시간 뭐 길게 가질 거 없으니까요. 당초에 그 무연점을 설립을 할 때 제가 여기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도 기획행정위원회에 계실 거예요. 공유재산 취득 승인할 때 직영으로 운영하겠다. 그래서 승인을 내줬어요. 네. 그 뒤에 살며시 재단법인을 설립을 했어요. 물론 필요해서 했겠죠.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몰랐어요. 자,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 뒤에 설립을 하고 다 운영하는 건 좋은데 위탁 동의안을 올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로컬푸드 직매장 설립 목적이 보고 3년 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농가 소득의 기여를 참여 농가는 어느 정도 했고 농가 소득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고 우리 시민들이 이럴 때 총 매출액은 얼마였고 그 기본적인 그 부분이 안 나와요. 지난번 위탁 기간도 정확히 안 나오지 않습니까? 3년간 매출 규모 거기에 대한 우리 판매 관리 비리가 인건비랄지 각종 유지비를 제외한 순수익이 어느 정도라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보고를 해줘야지. 3년 기간이 지났으니 의회에다 동의안을 제출하니까 의원들 알아서 하시오.
동의해 주겠습니까? 안 해주시겠습니까? 하는 지금 질문의 시간입니까? 적자가 나는지 흑자가 나는지 어떻게 앞으로 운영할 것인지 현재는 수익이 이 정도 나니까 앞으로 우리가 3년 연장해주면 어떤 부분이 장단점, 이게 장점은 이렇게 살리고 단점은 이런 문제가 있는 건 보완해서 나가겠습니다는 게 뭔 내용이 있어야지. 안 그래요? 그런 전혀 의원님들 여기서 지금 무현점이 매출액이 얼마고 손익이 얼마 나오고 문제점이 뭐고 아시는 분 있어요? 제가 예, 과장님 제가 그 답변해 매출액 아니 나 지금 매출액을 얘기하는 얘기 아니 저도 지금 파악을 해봤어요 지금 그걸 그 기재를 안 한 거는 제가 잘못 기재가 아닌 게 한 것 기본 자세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 그리고 그리고 던져놓고 만약에 여기서 부결시키면 어떡할 거예요? 의원들이 내용을 몰라도 거수기 하니까 내용을 몰라서 부결시켰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의원들 갖다 무시하는 겁니까? 뭡니까 지금 이게? 그건 일단 자료로 그러면 제출하겠습니다. 뭔 자료래요? 자료를 만들라고 다시 해오세요. 제가 잠깐 저는 설명을 동의하는 이번 회계에 부결을 시켜주시고 위원장님 정확한 내용을 우리 의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해서 이해가 충분히 된 뒤에 의결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제가 매장별 현황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존경하는 김경진 의원님, 저희가 이제 로컬푸드 직매장 위탁 동의안 서류는 그 관련 법에 맞춰 자료를 제출했고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설립 목적이라든지 참여한 농가들 소득, 농가 기여 이런 부분들은 그 보충 자료로 저희 설명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간 미흡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모연점이 개점한 지 3년은 됩니다. 3년 되고 지금 그 로컬푸드 직매장이 3년 동안에 그다음에 지역의 농가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노력한 건 사실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자료들에 대해서는 기회를 주신다면 그 부분은 이제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소길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길령 의원입니다. 사실 익산이지 로컬이 어양점하고 모연점 이렇게 좀 구분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모든 시민들이 어양점은 나름대로 이제 좋은 성과를 많이 낸다고 하고 있고 모연점은 굉장히 좀 냉정히 따지면은 좀 마이너스 그런 운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돼 있어요. 거기에 차이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어양점과 모연점의 차이점 한 3년 정도 갭이 생깁니다. 이미 어양점이 오픈할 때는 이미 농가들이 확보가 됐고 정착된 상태에서 어양점이 출발했고 네, 국장님 그 부분은 사실은 좀 뭐 늦게 출발해가지고서나 홍보가 덜 돼가지고서나 좀 거기 그게 아닙니다. 많이 운영이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보지 마시고 사실은 어느 매장이든 뭐 개인적인 사업체도 뭐 사실은 홍보가 잘 돼 있고 모든 시스템이 구축이 잘 되면은 우선 당장 어제 오픈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날 그 가게는 대박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많은 시간을 거쳐 왔어도 로컬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그 차이점 중에 하나가 그 직원들의 소비자들한테 접근하는 방법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 이쪽 어양점 같은 경우는 그 생산자 조직에서 직접 관여해서 그분들이 이제 협동조합 형태로 해서 가다 보니까 살아남으려고 적극적인 그런 자생의 노력을 많이 하는데 모연점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완전히 공무원이더라. 뭐 팔으면 팔고 말면 말더라. 그 사람들은 적극성이 너무나 결여돼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매출은 뻔하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소비자도 안 가지만 생산자들도 물건이 안 파지니까 거기에다가 납품할 생각이 없다. 그런 의견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작년도 매출액을 비교해 보니 어양정은 한 99억 정도, 모연동은 한 40억 정도 매출액. 결국 어떻게 따지면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 지점 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 모현동 지점은 약간 처음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 직원들의 그 재배치라든지 직원들이 대하는 소비자에 대한 응대가 약간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만 이게 조금씩 좀 나아지고 있고 지금 올해 들어서 4년 차가 접어드는데 저희가 올 연초에 그 조직 진단을 통해서 직원의 재배치를 통해서 제대로 이 모현점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재 계속 컨설팅해서 온 입장이고 또 하나 센터장이 최근에 교체가 됐습니다. 뭐 센터장이 교체돼서 뭐 잘하고 모든 걸 떠나서 새로운 인사를 영입해서 이 로컬 푸드장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더 발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네네. 그런 말을 하고 말씀은 있습니다. 네. 참, 네, 좋습니다. 근데 아시지만은 모든 사업체나 모든 그런 앞으로의 그런 일들이 서서히 좋아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요즘 세상에서 뭐가 시작되면은 정말로 좀 우리 항시 쓰는 용어로 핫하다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뭐가 이렇게 개점을 오픈하면은 핫한 반응을 나타내고 해야 그 사업이 되는데 뭐 시작은 미비했어도 끝은 창대하리라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이 사업이 언제 가도 빛을 발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물론 뭐 국장님대로 계속 쇄신하고 개선해가지고 더 좋아진다고는 하지만은 그 부분이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된다는 거 그거 좀 명심해 주시고 물론 이 동해안이 통과를 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다면은 모현점은 계속 소비자한테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모현점이 되라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저도 지금 김기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데 3년 동안 운영했으면 그거에 대한 뭐 실적이나 현황을 좀 더 자세히 보고해 주시고 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셔서야 맞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분은 네,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의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가 동의안만 제출하고 그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들을 사전에 의원님을 찾아뵙고 이거 설명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네. 저희 실수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 뭐 추후라도 자세하게 좀 보고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난주에 그리고 지금 3주년 기념 먹거리 나눔 뭐 행사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 혹시 뭐 방문 인원은 평상시에 비해서 많았습니까? 제가 근데 그 부분은 그거는 제가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예. 그거는 작년에도 했었는데요. 네. 그게 작년 그러니까 정확한 인원수는 확실히 파악은 안 됐는데 작년보다 훨씬 더 많았고 그 매대 물건도 이렇게 네. 많이 채워진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소관 부처이다 보니까 저번 주에 사실 제가 방문을 해서 봤습니다. 뭐 이제 체험 부스도 있고 간단한 뭐 먹거리 있고 수박도 팔고 하던데 그 점심 나눔 그 행사를 하는데 위치 배치가 조금 너무 뒤에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쳐 가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이제 매년 행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더 홍보를 위해서는 그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뭐가 부족했었는지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해서 좀 운영을 하면 어떨까 이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그 위탁 시설에서 지원 시설에서 로컬 카페가 있어요. 네네. 지금 그 카페는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지금 청년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단체. 청년 단체에서요. 예. 그럼 지금 카페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분명하게 이야기를. 청년 단체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시민단체 왜냐하면 이런 사실을 저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평소에 좀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이런 때 좀 원활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네네.
그 전에는 그 일반 그 법인 쪽에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다시 작년인가 이렇게 바뀌면서 네. 시민단체인 청년 쪽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도 가서 보면은 많이 유지는 많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민단체 청년이라는 거 외에는 지금 저희가 알 길이 없나요? 어디에다 줬는지도 모른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는 안 가는데 어떻게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어느 단체인지도 모르고 지금 거기서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의문이에요. 예, 거기가 지금 제가 좀 네네네, 계장님. 예,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저희가 그 음악 관련 그 소시민 단체에서 지금 맡겨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다가 거기가 지금 다이로움이 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네. 지금 새롭게 해서 지금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지금 다시 위탁을 해서 맡기고 있습니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악 관련 단체에서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아십니다. 그러면 계장님 이게 음악 관련 단체하고 우리 로컬푸드하고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게 이제 그 조건이 이제 저희 지역 농산물과 로컬 카페 직매장에서 로컬 농산물을 이용한 그런 음료를 만들 수 있도록 그 계약을 하고 또 그게 이제 소시민 단체입니다. 그냥 음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시민 여러 가지 이제 단체 일을 하면서 그런 단체가 이제 적격 그 평가를 통해서 저희 직매장에 있는 농산물을 이용해서 카페를 하겠다 운영하고 또 시민들에게 음악도 제공하겠다. 그래서 그 데크에서 공연도 하면서 시민들에게 음악도 제공하고 그러면 계장님 이 단체하고 서로 계약한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서류가 그러면 그 서류를 좀 네. 저희 의원님들한테 좀 이렇게 네. 보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알았어야 되는데 그런 단체가 하고 있다는 것도 전혀 몰랐고 그 전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처음에 여기 계약하고 할 당시에는 그 동안에 팔았다가 이제 그 남았던 걸로 해서 이제 시민들에게 이렇게 돌려주는 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뭐 음악 단체라고 하니까 좀 생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다 하면 저희 의원들에게 미리미리 이야기를 해주시고 같이 이렇게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순위 수집을 하고 있죠, 농산물을. 예. 그러면은 그 대상에 있어서 뭐 기준이 있기는 어떤 분들 거를 우리가 순위 수집을 한다. 주로 그 저기 그러니까 고령용 예, 이제 고령 약자 지원을 하고 있죠. 쪽이죠. 예, 여성 쪽 뭐 그런 쪽으로 그러면은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출하 수수료는 몇 프로인가요? 출하 수수료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제 네. 고령농은 그럼 이것을 기준을 일단- 정확하게 하고 있나요? 예, 그렇죠. 일단 가지고 와서 네네. 가격표를 붙여서 하는 게 로컬푸드 네. 개념인데 네. 그거는요 고령농이나 그런 쪽은 이제 잘 못하니까 그거를 가지고 와서 그냥 하는 거. 아무튼 이 순위 수집할 때 이 대상에 있어서 기준을 명확히 해서 예, 이렇게 해주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조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그 로컬푸드가 어양동하고 모현동이 있어요. 어양동은 배치도도 참 잘 돼 있고 이렇게 한눈으로 봐도 잘 돌아가게 보여져요. 근데 모현점은 우리 의원들한테 불만 사항이 너무 많아요. 뭐냐면 물건 종류도 많이 떨어지고 배치도도 많이 떨어지고 신선도도 많이 떨어지고 제일 문제가 뭐냐면 친절도. 살라면 사고 말라면 말고 이런 불만 사항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과장님? 예. 그럼 그런 게 어떻게 가끔 대처하시나요? 한 건씩 저기 나오긴 합니다. 그럼 그런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세요? 지금 저희는 이제 그 재단 쪽에다가 일단 얘기를 하고 로컬푸드 그 팀장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운영에 대한 그 팀장하고 만나서든 전화로든 해서 민원인이 그 저기하고 직접 통화를 하든가 아니면 가서 만나든가 그렇게 해서 이제 하시라고 그렇게 하고 네, 있습니다. 이거 수시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지금 생산자들도 불만도 많고 여기는 다 불만 사항만 있어요. 뭐가 잘 된다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내 돈 내고 그렇게 차리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무연지역 사업을 푸드 종합지원센터에서 맡아서 했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푸드 종합지원센터가 뭐 급식도 해야지, 이것도 해야지, 이것도 여러 가지를 지금 하다 보니까 이 집중과 선택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뭐 어양점도 저도 가봅니다. 가보면 카운터에서 좀 불친절해요. 제가 억지로 이렇게 한번 뭘 질의를 하면 좀 있어요, 뭐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이제 많은 사람을 접해 보다 보니까 사람이 한계를 넘으면 친절이 없어져 버려, 짜증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연점은 그다지도 그렇게 바쁘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이 푸드 종합지원센터 위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위탁자가 잘 관리를 하면 좋은데 거기에 또 책임자가 하나 있고 책임자가 그걸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런 소홀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아까 지금 동료원께 동선 얘기했는데 동선도 마찬가지. 지금 어양점은 딱 보면 안에가 펑펑 털어져서 쳐다보면 모든 물건들이 한눈에 잘 들어와요. 근데 거기는 막 이렇게 차단이 돼 있어 다. 그러니까 답답해. 일직선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들어가는 동선이 쭉쭉 해서 양쪽에 이렇게 물건을 보고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거기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끼워 넣더라고. 그런 점들이 여러 가지로 뭐 저뿐만이 아니라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위원장님 이 문제를 잠깐 정의해서 원더로 좀 예, 그건 뭐 했으면 예, 좋겠어요. 또 여러 의견들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유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로컬푸드 위탁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왜 지적을 지금까지 쭉 우리 의원님들이 하셨냐면 이제 맨 처음에 로컬푸드를 운영할 때 직영으로 한다고 했다가 다시 이제 또 이제 그 법인으로 이제 위탁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소통이 이제 덜 돼서 이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도 재차할 때는 이 현황이 지금 좀 어느 정도 나와주고 보고를 했었어야 돼 사전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우리 3페이지 8번 보면은 제5주에 따른 적성성 검토 결과가 성과 평가를 해보면 91.67로 돼 있어요. 이런 평가성도 원래 어디서 온 겁니까 이것은? 위원들을 정해가지고요. 5명 중에 한 3명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자료가 여기에 첨부가 돼서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참고 자료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잖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그 동료원이 질문한 그런 카페라는 운영 방법도 전혀 모르고 그런 현황을 미처 파악을 못한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튼 저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의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의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익산 로컬푸드직 매장 무연점 위탁 동의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 로컬푸드직 매장 무연점 위탁 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의하겠습니다. 10분간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모연 1지구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유원향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안번호 662호 모현 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미리 준비된 PT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추진하는 정비 사업이므로 사업을 진행하는 용역사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우리 용역사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면 용역사 관계자분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본 용역 수행하고 있는 우리기술단의 강영재 대표입니다. 그 본 대상지는 전체 그 노후 불량 건축물이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규정에 따라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서 도시 미관의 증진과 도시 기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그 정비구역 지정안을 입안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2022년 11월 8일에 최초로 이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했는데 이때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 열람 공고를 거쳤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저희가 주거 지역만을 가지고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해서 주변에 이제 상업 지역까지 포함을 하도록 그렇게 그 의견을 받아서 그 의견대로 지금 다시 2023년 12월 1일에 보완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3월 7일에 조치계획 제출 그리고 주민 열람 공고를 한 달 이상 했습니다. 그리고 설명회까지 마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지가 있는 곳은 모현주공 2차 동측입니다. 그리고 익산역의 서측 그 서부 주차장 옆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제1고층 아파트를 뺀 나머지 요렇게 이제 주택 단지고요. 이 밑에 유블레스 47이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대상지 총 면적은 47,740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이 내부에는 그 약 134개 동이 있고 323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종 일반 주거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구역의 빨간색 경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1고층 아파트 그리고 이쪽 서측은 동측은 철도청 부지로 인해서 요즘 재척을 시켰고 남측은 현재 요블레스 47이 공사 중이고 이 나머지는 이제 도로를 경계로 구역 계획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남측의 상업지역, 이 주거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비계획상 이 내부에 있는 그 도로 총 5개 노선을 축소 또는 폐지를 하고요. 그리고 이 외곽으로 저희가 동측은 대체도로를 12m에서 15m 폭으로 신설을 하고 이 나머지 도로들은 전 구간 다 확폭을 통해서 주변 교통량의 증가에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익산시 관련 부서 협의와 기본 계획에 있는 내용에 따라서 주차장을 이 영신교에 있는 즉 이제 상업지역 상가들이 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약 20면 정도의 주차가 가능한 공영 주차장을 만들어서 기부 체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상 이 내부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폐지되는 것보다 저희가 약 130% 정도의 대체 시설을 추가로 확폭하여 이제 기부 체납을 할 예정입니다. 그 가구 및 획지 계획이 이제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전체 그 공동주택 부지로 쓰는데 법상 그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에 대해서는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따로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층수는 총 주거지역 29층, 이쪽 남측임을 감안해서 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25층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고요. 용적률은 주거지역에서 250% 이상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 상업지역은 법정은 800%이나 저희가 이쪽에 좀 밀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 315%까지 이렇게 정비계획으로 제한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치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 12개 동으로 계획을 해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는
이 서측 여기에 그 모현주공 2차와 향후 여기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아마 이쪽에도 출입구가 날 걸로, 그래서 이쪽 출입구를 하나 냈고, 그다음에 동측에 가장 그 통행량이 적은 동측에 출입구를 하나 냈습니다. 그리고 남측에는 이쪽에 이제 상업 지역에서 근생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근생용 주차장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외에는 나머지는 전체를 다 지하 2계층을 해서 주차장을 했고, 지상에는 주차장을 안 두도록 처음에 계획을 했었는데 관련 부서 협의 중에 이게 이제 전기차들의 주차장인데, 전기차 주차장은 지금 현재 5%를 확보를 하는데, 전기차는 가급적 이제 화재나 이런 위험성 때문에 지상으로 좀 확보를 해달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이쪽에 전기차 주차장만 지상으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북측 지역에는 주차장 용지를 해서 20대 주차가 가능한 주차장을 설치하여서 기부채 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건축심의, 뭐 교육환경평가 이런 그 각종 평가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진행될 당시에, 그리고 현재는 뭐 시공사 선정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됩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하고 추진위원회가 설립되고, 그다음에 조합이 설립됐을 때 이제 시공사를 또 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 선정 후에 아마 이 배치 계획의 일부 조정이 있을 거고요. 각종 심의를 받으면서 또 배치 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아마 조정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총 세대 수는 938세대입니다. 그리고 주차 대수는 1,444대로 법정 대비 법정은 1.5대입니다. 세대당 법정 대비 더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규모는 지하 2층, 그러니까 지하 1, 2층은 다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지상 최저 12에서 29층까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통처리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도로는 친설을 하는 도로가 되겠고요. 나머지는 전체 그 추가적으로 단지 내로 셋백을 해서 도로를 다 확폭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에 이제 교통 영향 평가를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그때 이런 출입구라든지 교통 시설물, 그다음에 가로의 뭐 이런 규모에 대한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그 면밀하게 검토가 될 예정입니다. 예상 조감도입니다. 예.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유탑이 이제 47층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는 최고가 29층으로 이렇게 단지를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훈입니다. 의안번호 제662호 익산시 모현 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모현 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입니다. 의견을 제시할 주요 내용은 재개발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 및 정비구역의 범위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재개발 정비계획이 타당성 있게 수립되었는지에 관한 사항으로 발전적인 방안 등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의견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과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 재개발을 통해서 깨끗하게 잘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한 가지를 제가 이제 우려하고 있는데, 요즘 다 그 지하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충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에도 그 지하에다 충전 설치가 돼 있습니까? 예, 지하도 일부는 있습니다. 예. 몇 대나 되어 있습니까? 그 현재 뭐 정확한 비율은 아직은 없고요. 하여튼 지하에 예. 설치하는 것은 주민들이 원치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제 분양받은 카페가 있겠지만, 어쨌든 저로서는 지하에는 충전 장치를 안 넣는 게 좋겠다. 되도록이면 안 해야 되고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어요. 그것만 좀 한번 좀 다시 잘 적절하게 조정을 해주면 불량주택 재개발에서 쾌적한 환경, 도시 미관도 좋고, 저는 그쪽이 좀 취약했었는데 다행히. 그리고 지금 그 유탑 그게 47인가요? 예, 유블레스 47입니다. 47층이지? 예, 예. 여기하고 지금 바람길은 문제가 안 됩니까? 잘 적절하게 설명 한번 해줘봐요. 바람길은 거기가 너무나 앞을 가려가지고, 거기가 최고가 29층인데 29층은 어디께요? 층수를 한번 보셔봐. 29층이 어디께로 들어가 있어? 지금 나중에 예. 이쪽은 주로 이쪽은 최고가 27층 정도로 돼 있고요. 이 중앙 부분이 이제 대부분 29층입니다. 그래서 탑 건설하고 바람길이나 이런 것은 뭐 전혀 문제가 안 됩니까? 걱정이 좀 되던데.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잠시만요.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유탑이 여기 좀 잘 안 보이는데 저층부가 전체 이제 상가로 되어 있습니다. 한 3층 저쪽 정도가.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바람길의 영향은 이제 저층부에서도 많이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바람길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여름철인데, 여름철은 남동풍이 주로 붑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는 이제 남서측으로 돼 있어서 이 남동풍은 비교적 여기 다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방향을 예. 남동풍이 부는 방향으로 약간 변경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지금? 예, 지금 배치가 이렇게 돼 있어서 이 틈으로 이렇게 바람이 다 통할 수 있도록 알았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예, 있습니다. 그 정도만 해놔도 저는 뭐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동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아까 들어보니까 주차장이 네. 그 북측에 20면 기부 체납을 하겠다고 돼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남측에는 근생용 주차장 확보를 이제 하겠다고 했어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그리고 아파트도 법정 대비 이제 뭐 1.5%대로 이제 한당 1.5대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쪽에 앞으로 이제 차들도 많아지고 할 텐데 제가 볼 때 이 대수면은 상당히 부족할 것. 지금 모현지구가 주차난 때문에 난리인 건 아시죠? 네. 근데 이 부분은 좀 더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파트 뭐 재개발하는 측에다가 우리가 그걸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거기 주차난이 심각할 것 같은데, 20면이나 이 근생용 주차장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좀 답변을. 네네네. 그 지금 20면의 주차장은 네. 이 아파트에서 쓰는 게 아니고 완전히 구획을 해서 별도의 출입구가 나서. 진짜 알지요. 제가 그거는 알아들었는데요. 20면이면 사실은 듣기로 넓은 것 같지만 몇 대 되고 나면은 부족하거든요. 근데 그 근처가 주차난이 심하고 모현지구 이쪽으로 복잡한데, 이번 기회에 우리가 정비를 할 때 우리 예산을 예를 들어서 들여서라도 거기를 좀 주차장 확보를 해야지, 이 상태로 간다면은 그쪽이 또 복잡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주차 그 관련 법률에 의해서 네네. 이제 주차 대수를
150% 정도 해가지고 잡았어도 지금 대부분 뭐 차를 한 집에 뭐 세대 네, 맞아요. 이상 보통 두 대나 세 대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차 공간을 저희 입장에서도 무한정으로 해가지고 이 요구를 하고 싶어도 그걸 이제 지상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은 한계가 있고 지하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로 들어가려면 또 사업비라는 게 있어가지고 또 이 부분이 재개발이다 보니까 사업비에 대한 그 주민들이 또 최소한으로 해가지고 부담. 그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선생님께 말씀을 못 드리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해서 그쪽에 모현지구가 조금 이렇게 주차면이 좀 트일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 수익을 생각하고 그분들 생각한다면 익산시 주차난 분명히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그 주차 그 확장 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요. 추가적으로 반영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소길영 의원님. 예, 지금은 정비 계획을 안을 우리 의견을 내는 거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주시고 소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지금 우리 동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좀 고민을 하고 싶어요. 사실은 거기는 이제 익산 철도역 서부 주차장 옆에 이제 개발 14,000평 정도 하고 있는데 잘못하면은 그 주민들이 오히려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지금 이쪽에서 좀 보는 측면에서는 두 대, 세 대 한 집에 갖고 있다고는 보지만은 그분들이 과연 지하로 다 때 맞춰서 잘 들어가 주냐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저도 예전에 아파트를 살아봤지만은 지하가 텅텅 뱄어도 그냥 1층에다가 막 주차해가지고 굉장히 혼잡한 사례도 많은데 거기는 지금 서부 주차장 옆인데 오히려 그분들이 익산역의 서부역 주차장 관리를 조금 소홀하게 하면은 거기까지 침해할 우려도 있다. 그래서 지금 익산시가 앞으로 익산의 유라시아 철도를 생각한다면은 그쪽 뒤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익산시에서 전적으로 잘 개발을 해가지고 더 확장을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서 재개발을 해갖고 법적인 그런 규제에 의해 가지고서는 그분들한테 그 규제에 상응하게 이렇게 다 재개발을 허용한다면은 앞으로 익산시에는 그 철도 정책에 대한 주차장이 너무나 어려우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또 철도 서부권역에 시민 이런 공원이나 이런 부분도 반드시 필요할 거란 말이죠. 미래에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다 주택단지로 개발해 놓고 나중에 이제 우리 시의 기초적인 인프라를 구성을 할 때는 땅이 없어서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저기에서 이제 재개발 측에서 사업단 측에서는 이제 자기네들 어떤 사업상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를 안 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는 큰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히 우리 지금 안동현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 주차는 정말로 심각하다고 생각이 예상이 돼요. 그래서 개발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부분은 반드시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유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그 설명을 해주실 때 그 용적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2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는 250%인데 250% 이하로 해주고 그다음에 상업 지역을 800%인데 315% 용적률을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렇게 이제 검토를 하셨는데 아까 이거 바람막이 때문에 그럽니까? 뭐 다른 뜻이 그랬습니까? 지금 현재? 바람길보다는 이 상업 지역이 남측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측에 그 건물이 높게 들어가게 되면 사실 상업 지역은 지금 익산 같은 경우 39층까지도 가능하지만 여기에 이제 높은 층이 들어가면 뒷부분에 대해서 뭐 채광이라든지 조망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 기준을 좀 낮춘 겁니다. 예. 그러면 수익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났을 거 아니에요? 예, 수익은 아무래도
최대한의 용적률, 최대한의 층수를 뽑는 것보다는 낮아지지만 지금 현재 이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도 쾌적한 주거 단지를 만들고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아니, 왜냐면 판단입니다. 그 옆에 예. 47층 있잖아요. 47층 있는데 구태 여기를 낮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 어차피 거기도 이제 그 가림막이 있잖아요. 지금 47층이. 근데 거기도 같이 올라갔으면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건데. 아 근데 여기는 층수가 올라갈 수 있지만 여기는 주거 지역은 지금 익산시 같은 주거 지역은 경우 놔두라더라도 이 상업 지역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잖아요. 예. 지금 아파트가 익산시가 굉장히 지금 일반적인 예로 봤을 때는 좀 남아 돌아가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 수익에 대해서 한번 그거야 뭐 업자 측에서 그리고 아까 그 우리 동료원이 주차장도 마찬가지인데 주차장도 20대 갖고는 뭐 도저히 이쪽 아파트 내 어떻게 보면은 주차장이라고 또 봐야 되거든요. 그게 기부했다는 얘기는 좀 이상한 얘기고. 예. 더 했으면 생각이 들어오네요.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김경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짧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체 현황을 보니까 지금 그 재개발 대상 그 건축물이 134동이에요. 예. 주민 현황을 보니까 323세대인데 예. 재개발하고 난 뒤에 지금 신축되는 게 938세대가 돼요. 그럼 한 600세대가 지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거든요. 조금 전에 동료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가 현재 상태 주택이 지금 너무 과잉 공급이 돼가지고 상당히 많이 지금 미분양이 되고 그런 상황인데 물론 재개발을 통해서 또 600세대가 증가된다면 과연 인구는 자꾸 줄어가는데 그 뒤에 이게 참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이게 현상이 오지 않을까 하는데 거기에 대한 뭐 대책은 뭐 별도로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가 그 주거 관련해서 용역을 세워가지고요. 주거 기본 계획에 의거해가지고 연도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일시에 지금 공원 특례 사업으로 하는 그 아파트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 있지만 그 뒤로 지금 계속해서 아파트가 들어오는 숫자나 그런 부분을 저희가 주택부서에서 조정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도 지금 그 지정만 되지 그렇죠. 그 조합이 선정돼서 행정 절차 밟아서 가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그래서 걸리거든요. 연대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앞으로 감안을 해서 예. 주택 정책을 펼쳐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다른 일이 없으면요. 그 주민 공람을 1, 2차에 걸쳐서 했어요. 근데 뭐 의견들은 여러 의견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이제 주민들이 낸 공람 의견에 대해서는 반영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분들도 나름대로는 뭔가 불만이 있어서 그럴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그분들의 이해와 설득을 더 당부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주차 문제가 우리 시도 뭐 1.5대로 일단 공공주택에서 올렸는데 이제 그것도 부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1.150%까지 해도 부족하다.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그 지적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일대가 좀 혼잡한 거리니까 그 20면 지금 기부 체납한다 이거잖아요. 네. 조금 더 넓힐 수 있으면 좀 대수를 그 기부 체납하는 그 공공에서 쓸 수 있는 그 면적을 좀 더 고려를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동측편으로 도로 개설을 도로가 이제 도로를 내지 않습니까? 경계 지역에 예. 그걸 여기서 말하는 소로 1B 지역이에요. 네. 근데 이제 거기가 그 옆에는 제1고층이 있고 제1고층하고 맞닿는 부지가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시설공단 땅입니까? 예, 국토부 소유 땅입니다. 국토부 소유 땅입니까? 네. 거기 도로를 뭐 11m에서 14m 이 정도 내겠다 지금 이거잖아요. 예. 그러면 뭐 도로폭이 9m 차도는 나올 것 같고 지금 인도가 좀 들쭉달쭉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양측 보도가 있고요. 예. 최소 2m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좀 부정형으로 돼 있어서 예. 남는 데들은 좀 인도가 넓은 곳이 있습니다. 예. 최소는 2m 이상입니다. 그게 좀 뭐
환경적으로나 보기에도 안 예쁠 수 있어서 네. 좀 그 옆 토지주들 아까 시설공단 그다음에 제1고층 거기가 뭐 건물이 있는 땅은 아닐 것 같고 그 나대지들이 있으면 좀 협의를 해서 서로 좀 우리 시행사가 하고 있는 토지와하고 좀 교환을 하는 방식으로 취해서 조금 정비를 좀 일자로 잘 하는 반듯하게 인도 정비를 좀 할 필요성이 있다. 그거가 이제 어쨌든 토지의 형태대로만 하면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요. 네. 그것을 좀 잘 정비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강구를 해달라. 정요. 그 옆 토지주분들하고 그게 서로 협의를 하면 뭐 가능할 것도 같아요. 단지 그런 수고를 하냐 않냐 이런 차이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쓰면 그 인도가 적어도 아까 말한 뭐 넓어지는 곳, 좁아지는 곳 이게 아니라 좀 일정한 인도를 형성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가 인도가 좀 넓어지는 곳에는 휴게 공간이라든지 뭐 파고라 같은 것들을 좀 설치를 해서 그 부분을 이제 중간중간에 그 주민들께서 휴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그게 실제적으로 조성이 됐을 때는 아주 그 지금 도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기 싫지는 않을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 제시의 건은 의회에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으로 가부를 전제로 하는 토론 절차는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시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모현 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모현 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위 기간 동안 일반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익산시의회 임시위 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